저는 그 챕터 3 테크니컬 SEO 아까 그릇이라고 설명 주셨던 그릇을 제가 좀 준비를 했고, 일단은 그 발표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뭐 SEO에 대해서 좀 완전 초입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뭐 개발 쪽으로 관련 지식이 잘 없어가지고 이게 찾아보면서 사실은 그냥 저는 그 좀 더 제 생각이나 좀 사례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걸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아마 내용에서는 좀 기본적인 것들만 적혀 있을 거여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그 1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술적인 내용들 하나씩 들어있는 건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하나씩 제가 생각하기에 그 챕터, 그 세부 목차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용 적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웹 주소고, 그 URL이 이제 웹페이지랑 뭐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소스, CSS 파일 같은 거에 그 위치를 지정하는 주소인데, 이게 지금 밑에 그 이미지로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걸 합쳐서 URL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주소를 어떻게 그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SEO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만약에 이 도메인, 이 URL이 다른데 동일한 내용의 페이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뷰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 제가 그때 그 아마 그 단톡방에서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블로그, 브런치, 뭐 티스토리 이런 거에 다 똑같은 내용을 올리면은 괜찮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어뷰징으로 간주될 수 있어가지고 뭐 브런치에는 요약된 내용을 올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에는 전문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게 어뷰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거랑 같은 맥락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서 어뷰징 될 수 있다는 점이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URL은 파악하기 쉬운 구조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사용자 친화적인 거, 이거는 그 제가 테크니컬 CEO 그 SEO를 계속 여러 목차들 보면서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 잘 최적화된 그런 구조를 잘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포커싱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밑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구글에서 엄청 그 지저분한 구조의 그 주소를 가져왔고, 이걸 제가 생각했을 때 파악하기 쉬운 구조라고 하면 여기 뭐 잘라서, 이게 기술적으로 뭔가 좀 그런 복잡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검색 엔진 입장에서도 봤을 때 좀 더 그 파악하기 쉬운 구조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친화적이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 URL이 쉽게 기억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이 URL을 어딘가에 공유할 때 뭐 복사해서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직접 친다거나 했을 때 뭐 잘못된 링크가 공유되거나 이런 불편함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URL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웹주소에서 또 중요하다고 나와 있던 부분 중에 서브 도메인이랑 서브 폴더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별도의 제품이나 또 별도의 서비스 페이지를 이제 새로이 구성을 할 때 이 뭐 서브 도메인이나 서브 폴더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이걸 좀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서브 도메인은 루트 도메인은 보조 도메인이고, 서브 폴더는 웹사이트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하위 폴더 형식으로 형성된 나무 구조의 디렉토리다. 이렇게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이게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제가 나름 제 생각으로 정리한 거는, 서브 도메인이랑 서브 폴더가 있으면 서브 도메인은 그 관계에서만 따졌을 때 봤을 때 C 드라이브랑 H 드라이브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저장할 때 다른 드라이브에 놓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 콘텐츠를 H 드라이브에 놓는다. 이게 서브 도메인이 H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서브 폴더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있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내 폴더에 넣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CEO에서는 서브 도메인이랑 서브 폴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서브 폴더 방식이 더 유리한데 그거는 루트 도메인의 신뢰도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서브 도메인을 쓰면은 이게 C 드라이브가 루트 드라이브면 H 드라이브가 서브 도메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신뢰도가 서로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브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도메인에 있던 거가 그 하위 폴더니까 그대로 이어져서 이게 서브 도메인으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하는 게 SEO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이해한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일단 이해를 했고, 그리고 도메인에서 서브 도메인은 여기 이게 좀 더 제가 처음 이해할 때 쉬웠었는데 네이버.com이 루트 도메인이면 여기 뭐 블로그가 달리고 메일이 달리고 파이낸스가 달리고 이게 그 서브 도메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치면은 다른 페이지로 가고 블로그가 들어가면 또 다른 페이지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서브 도메인이었다. 그래서 SEO에서는 서브 폴더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속도로 넘어가면 구글에서는 로딩 속도가 짧은 웹사이트에 높은 SEO 점수를 부여하고 그 이유는 로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용자 경험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들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보통 PC는 3초 미만이고 모바일은 2초 미만 로딩 속도여야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게 체감은 되지 않고 엄청 빨라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3초 미만, 2초 미만도 중요한데 모든 그 저희 컨텐츠와 관련된 웹사이트가 다 10초짜리면 저희는 그거보다 빠른 한 8초 정도만 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좀 비교적 더 빠른 것처럼 인식되는 거인 거고 그래서 경쟁 웹사이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결국에는 웹사이트가 느리면은 뭐 콘텐츠 업로드를 해도 그게 검색 결과로 뜨는 게 늦어지고 또 그러면은 결국 경쟁 웹사이트가 더 많이 보일 거고 그러면 결국에 고객 사용자들이 저희 쪽에 유입하는 것보다 경쟁 웹사이트에 많이 갈 거기 때문에 트래픽이 감소해서 결국에 SEO 점수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여서 웹사이트 속도를 좀 중요시한다는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서버 속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공하는 그 서버에서 이제 자원이 충분한지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방문하는 트래픽이나 또는 예상되는 트래픽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서버 자원이나 제공하는 게 충분하지 않으면 뭔가 추가로 뭔가 자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게 막히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 요소는 웹 브라우저가 로드하는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제가 크롬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접속을 할 때 이미지도 뜨고 영상도 뜨고 글도 뜨고 할 텐데 이제 그 로드하는 데이터 중에서 뭔가 불필요한 게 너무 많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IF 파일 같은 게 너무 커가지고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로드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너무 데이터 중에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웹사이트 속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네, 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안 프로토콜이고 이거는 그 HTTPS라는 그 보안 프로토콜이 HTTP의 보안 프로토콜인데 간단하게 저희 그 도메인 그 URL 쓸 때 여기 HTTPS라고 써 있고 여기 그 잠금 표시 돼 있는 거가 이게 HTTPS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안 인증서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랑 통신을 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구글이 요즘에 이제 뭐 보안이 하도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적용된 웹사이트에 SEO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SEO에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사용되지 않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안전하지 않다는 그 경고가 브라우저에 뜨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검색 엔진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용자 이탈을 방지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네,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SSL 인증서를 구입하는 거고 이거는 돈이 드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드는 방식인데 이거를 사용할 때 분명히 이게 있으면 SEO 점수를 높일 수 있고 보안상의 이점이 있으니까 업체나 개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싶은데 비용 문제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SDN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곳이 이제 예시로 나와 있고 여기는 무료라고 그 책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이게 다 진짜 무료로 되어 있는지 가봤는데 개인용 그냥 상업적인 걸 활용하지 않는 개인은 무료인데 나머지 뭐 개인이지만 전문가 웹사이트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 유료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쓴 시점이랑 그 이후에 뭐 가금 체계가 바뀐 건지 아니면 일부만 원래 무료로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거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비용을 한번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봇 파일인데 이거 로봇 TXT는 이게 검색 엔진이 수집 로봇 검색 엔진 수집 로봇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웹사이트의 사이트맵 위치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트맵은 그 다음 창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로봇 TXT는 모든 웹사이트의 루트 디렉토리에 반드시 위치해야 되고 다른 위치에 저장되면 검색 로봇이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위치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사실 잘 몰라서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게 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해서 이해는 했는데 제가 사용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서 이게 제가 디스카이어테 뒤에다가 이렇게 쳐봤거든요. 주소를. 그러니까 이런 게 뜨길래 책이랑 비슷한 게 떠가지고 잘 찾은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했고 그 책에서는 이게 디스얼로우에 슬래시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검색 엔진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차단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디스카이엇에서는 이게 슬러시도 없고 공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뜨길래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딱히 비접근하는 거를 막아놓는 게 아닌 건지 이런 거는 제가 좀 검색해봐도 잘 나오진 않아서 이건 혹시 나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 앞에 나와 있던 로봇 TXT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맵인데 사이트 맵은 말 그대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목차 역할이에요. 책의 목차 역할.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 어바웃 있고 제품 리스트, 컨택트 어스, 블로그 이런 웹사이트 내에 그런 목차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크롤링에 누락된 웹페이지 정보를 제공해서 SEO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롤링을 검색 엔진이 하겠지만 가끔 이제 누락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목차 역할, 그러니까 이 요약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사이트 맵이 제공을 해주면 이 한번 그거를 놓치지 않고 크롤링에서 누락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SEO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사이트 맵을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SEO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트 맵은 정해진 양식으로 제작이 돼야 되고 이거는 워드프레스 기반에서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사이트 맵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메모장에다 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사이트 맵 세 가지 예시 나오는 것 중에 세 가지를 다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고 첫 번째 것만 어떻게 성공을 했는데 어떤 인터넷 파일 같은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블로그로 일단은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다.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이런 건 안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만 해봤습니다. 네. 근데 어렵지 않게 잘 만드는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그걸 만들어서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넣으면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모바일 지원인데 이거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도는 제가 몰랐지만 2015년 이후에 모바일 검색보다 PC 검색량이 더 늘어나면서
뭐 다른 그런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겠지만 구글에서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의 그런 접근성이 높거나 좀 더 친화성이 높은 페이지들을 뭐 좀 더 많이 노출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웹페이지가 만약에 모바일 전용 페이지가 없는 곳들이라면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SEO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모바일 친화성을, 그래서 우리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그 주소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디스카이어스로 일단 해봤는데 아주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사용하기 쉽다 뭐 이런 내용으로 뜨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그 쉽게 볼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제가 제 페이지에서 웹페이지에서 SEO를 관리하고 이게 모바일 유저가 많아서 그 환경 친화성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게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모바일 지원에서는 AMP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웹페이지 내용을 미리 웹 캐시에 저장해서 검색 페이지에서 더 빠르게 로딩할 수 있다는 그 기능이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건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그 AMP라는 거를 이게 적용을 페이지에다가 하게 되면 모바일 검색할 때 상단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눌러서 접속 그 페이지가 뜨는 걸 뭐 다른 페이지보다 좀 빨리 뜬다 그런 그 표시인데, 이거를 구글에서 보면은 번개 아이콘 표시로 이렇게 작게 모바일에서 뜨는데, 그게 이제 트래픽을 높이는데 그 어쨌든 빠르게 뜰 수 있다는 표시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걸 보면은 그 아이콘도 좀 빠르다는, 누르고 싶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트래픽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AMP 그가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 그 모바일로 검색해서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검색을 좀 해봤는데, 지금 뭐 제가 검색을 잘 업체를 잘 못 찾은 건지 아니면은 이 AMP 그 이 정책이라 해야 되나, 그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지금은 사라졌는지, 제가 뭐 좀 뭐 큰 업체 기업들을 쳐봐도 구글 그 모바일에서 검색해 보면 이 그 번개 표시가 더 이상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그 예시 있는 사이트를 해봐도 그게 뜨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다른 그 이 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혹시 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찾아봤을 때 번개 아이콘 표시를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AMP 적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그것처럼 워드프레스 기반인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플러그인 설치하고 그 GA 출력 코드를 설정하면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워드프레스 기반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자가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코딩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꽤나 좀 복잡하다고 적혀 있어서 이거는 그 어떤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타이틀 태그는 쉽게 생각하면 페이지 제목이고, 이게 HTML에서 이 헤드 사이에 타이틀 태그입니다. 제가 이것도 잘 뭔지 몰라가지고 이 헤드 사이에 타이틀 태그라고 이해해 주시고, 쉽게 봤을 때 이미지에서 저희가 검색 엔진에 검색했을 때 제일 뜨는 제목이에요. 제목.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이 타이틀 태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타이틀 태그로 이제 해당 페이지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뭐 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나 정보들이 가장 잘 압축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나 그 내용들이 여기 타이틀로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클릭했을 때 그 고객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탈률 떨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SEO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뭐 이 글로만 봐서 그 HTML 소스를 보지 않아도 검색 결과에서 이제 어떤 페이지 정보를 줄 건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잘 녹여야 클릭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이제 안에서 체류 시간이나 뭔가 그 만족도 같은 것도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내용을 잘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비슷한 맥락인데, 무관한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거나 하면은 페널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간결하고 내용을
다 포함한 그런 타이틀을 권장하고 그렇게 썼을 때 이 타이틀 태그가 잘 쓴 타이틀 태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인데 이거는 그 여기 그림 이미지에 보시면 제목 밑에 그 URL 밑에 제목 밑에 뜨는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 글이 네, 설명글이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고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비슷한 맥락인데 그 검색 엔진 관점이랑 사용자 관점 둘 다를 좀 고려해서 페이지랑 무관한 정보이거나 너무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걸 피해주는 게 좋고 당연히 그 간결하고 좀 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포함되어 있으면 검색 엔진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 크롤링해서 찾는데 더 이제 용이할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뭔가 그 클릭률이나 유의 만족도 같은 거에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는 그 길이 제약이 없는데 글자 길이가 일정 길이 지나가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써야 될 내용이 너무 많으면 뭐 써야겠지만 이렇게 점점점 잘리면 어차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어쨌든 이 그 틀 안에 이 숫자 안에서는 내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작성을 해야 하고 그 글자가 한글로 77자고 영문으로는 160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딱히 외우거나 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리고 그 메타 디스크리션 작성할 때 체크 포인트 5가지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글자 길이를 준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타깃 키워드가 중요한데 메타 디스크리션에 타깃 키워드가 잘 포함이 되면 이제 그 구글에서 이 타깃 키워드를 볼드체로 하이라이트 적용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높은 클릭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타깃 키워드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본문 내용이 잘 요약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클릭을 고객 그 사용자가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랑의 관련도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겠죠. 관련이 낮으면 이제 사용자 이탈이나 이런 게 많아지고 만족도가 점점 하락해서 장기적으로는 SEO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CTA가 콜 투 액션인데 이게 그 행동을 그 사용자들이 뭐 누르게끔 행동을 유도하는 단어로 클릭을 좀 유도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그 높은 클릭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가 이미지 대체 텍스트인데 이거는 그 원래는 이미지가 표시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미지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능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SEO에서는 이미지 정보를 그 검색 엔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그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을 할 때는 이미지 검색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 노출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랬을 때 SEO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오픈 그래프이고 오픈 그래프는 링크를 넣을 때 미리 보기에 나오는 제목이나 설명글, 이미지 등을 설정하는 역할인데 이게 주로 SNS가 최근에 페이스북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찾아봤을 때는 SNS에서 내용을 링크를 공유할 때 미리 보기에 뜨는 내용들을 설정하는 역할이라고 나와 있었고 이 제가 그 어떤 카톡방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오픈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 1번이 그 이미지예요. 오픈 그래프에서 이미지 역할인 거고 2번이 그 제목 역할이에요. 그리고 3번이 설명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그걸 설정하는 게 오픈 그래프고 오픈 그래프의 그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은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내용을 넣지 않으면 그냥 그 로봇이 임의로 그 오픈 그래프를 설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원치 않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오픈 그래프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그 SEO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카드는 방금 그 오픈 그래프의 트위터 버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찾아봤을 때도 이 오픈 그래프를 트위터에 공유할 때 쓰는 그
SEO 그 방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링크 텍스트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하이퍼링크가 적용된 클릭이 가능한 텍스트이고 이게 그 구글에서 봤을 때 여기 검색에서 뜨는 거에서 여기 밑에 나오는 그 하이퍼링크를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사용할 때는 뭐 외부 페이지를 인용해야 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될 때 클릭해서 이제 바로 보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왜 뭐 이렇게 URL 주소를 넣지 않고 링크 텍스트를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URL 자체를 넣으면 검색 엔진이 링크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모르고 그 URL 주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크롤링하거나 색인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핏한 정보를 이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링크 텍스트가 있으면 좀 더 검색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링크 텍스트를 그럼 어떻게 쓰면 더 CTR 높일 수 있고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아까 그 타이틀 태그나 메타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과 똑같이 정보가 잘 담기면 됩니다. 그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여기 링크 텍스트에 잘 기재가 되면 검색 엔진이랑 그다음에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CTR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리디렉션인데 이거는 그 링크 깨짐 현상이나 에러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지정된 도메인이나 URL로 변경하는 작업이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리디렉션이 두 가지 방식, 301 리디렉션이 있고 302 리디렉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301은 그러니까 링크 깨짐이나 에러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아예 그냥 영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시로 나온 게 이사를 간다. 그래서 그 원래 기존 색인에서 이 깨짐이나 에러 페이지가 있던 그 기존 URL 사라지고 새로 이제 리디렉션한 페이지 URL로 적용이 되는 거고, 302 리디렉션은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짐 현상이나 에러 페이지가 있지만 이걸 뭐 우리가 언제쯤에는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쓰겠죠. 그래서 출장 가는 개념이고, 색인에서 기존 URL은 유지되고 또 새로운 URL을 일시적으로 쓰다가 이제 뭔가 이 기존 페이지가 다시 복구가 되거나 했을 때 다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만 그 302 리디렉션 상태에서 장기간으로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될 때는 검색 엔진이 301 리디렉션으로 감안을 해서 기존 URL 색인을 제외시켜서 결국 이제 이사 간 것처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4번째는 404 에러인데, 그 파일이 없거나 뭐 파일 안에서 다른 파일을 불러올 수 없을 때 표시하는 에러 페이지고, 이게 뭐 아까 그 리디렉션에서 나온 내용이랑 뭐 비슷한 맥락인데, 깨진 뭐 링크나 에러 페이지 같은 거는 검색 엔진이랑 사용자 둘 모두에게 좋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404 에러 페이지를 설정을 권장하고, 그 404 페이지를 통해서 설정한 그 방문자가 왔을 때 뭔가 사이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404 에러 페이지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그 리디렉션 같은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그 사용자나 그 검색 엔진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15번 캐노니컬 태그인데, 이거는 그 검색 엔진의 선호 URL이라고 하고 대표 URL이라고도 하는, 네, 이거를 알려주는 역할인데, 이게 URL 표준화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검색 엔진이 중복되는 내용, 그 저희가 뭐 블로그나 이런 글 같은 거 쓰면은 뭐 SEO1, SEO2, SEO3 이렇게 쓰고 내용도 다 비슷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페이지를 세세하게 구분을 검색 엔진이 다 어떤 게 더 먼저였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선호 URL을 명시를 해놓으면 검색 엔진이 중복되거나 뭐 같은 콘텐츠를 가진 여러 페이지가 있어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페이지고 이게 오리지널 페이지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캐노니컬 태그까지가 있고, 제가 그 찾아보고 공부했던 테크니컬 SEO 15가지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